여러분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들어주는 속마음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고백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별똥별이라는 서명으로 20년 전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기적처럼 다시 만나 결실을 맺게 된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의 전하지 못한 속마음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35살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회사 업무를 끝낸 후였습니다. 법무팀에서 일하는 김지영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후 한국에 와서 연애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님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지성우였습니다. 첫 만남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우는 IT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첫인상부터 무언가 모르게 친근했습니다.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가 캐나다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개팅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성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그의 배려 깊은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우리는 4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묘한 친밀감이었어요. 그때는 이것이 우리의 숨겨진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설렘만이 가득했죠. 첫 만남 이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우 씨는 제가 살아온 환경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었어요. 주말이면 밴쿠버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고 영어로 된 넷플릭스 드라마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회사에서도 저희 관계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김 과장님은 자신이 연인연이라며 매일 저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셨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성우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더욱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아갔어요.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석촌호수를 걸으며 지성우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떨리는 목소리로 하진 씨, 제가 자꾸 욕심이 생겨요. 하진 씨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우리의 취향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즐겨보는 영화 장르, 심지어는 좋아하는 계절과 날씨까지도 똑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이런 우연이 쌓여갈수록 저는 그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고 서로를 향한 마음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우 씨는 제가 힘들 때면 언제나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저 역시 그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어느새 서로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시점에서 가장 큰 걱정은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늘 걱정하셨고 결혼만큼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항상 당부하셨거든요. 밴쿠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도 문화적 차이를 걱정하시며 한국 사람과의 결혼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성우 씨를 소개하기로 한 날,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성우 씨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며 전날 밤늦게까지 인사말을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더 긴장되기도 했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영상통화가 시작되고 성우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우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부모님도 호감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부모님의 걱정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 씨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아버지도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성우 씨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며 IT 산업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죠. 통화가 끝나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걱정이 많이 누그러지셨다고, 성우 씨가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성우 씨의 눈빛이 참 순수해 보인다며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성우 씨의 부모님과 처음 만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성우 씨 부모님과만 먼저 상견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성우 씨 어머님께서 꼭 양가 부모님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예의를 차리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의 말로는 어머님께서 정말 강경하게 고집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양가 부모님이 다 모이지 않으면 상견례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셨죠.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께 갑자기 한국에 와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더구나 어머님께서는 상견례 날짜도 양가 부모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자고 하셨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친정어머니의 한국 방문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요구를 하시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우 씨 어머님의 태도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것처럼 꼭 양가 부모님이 다 모여야 한다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성우 씨도 어머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며 의아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을 믿어보자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처해 하셨지만 의외로 빨리 승낙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침 가게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기라고 하셨고 아버지도 휴가를 내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니 오히려 더 의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우 씨의 어머님께서 왜 그토록 양가 부모님의 만남을 고집하셨는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우리의 운명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부모님의 한국 입국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부모님을 마중 나가는 길이 어찌나 설렜던지 모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로 이민 가던 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 나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민 결정에 저는 많이 힘들어 했었죠.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밤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제 운명이 담겨 있을 줄은요. 드디어 부모님께서 입국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셨고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저도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레스토랑 일로 바쁘셔서 평소엔 이렇게 오래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는데 그날은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차창 밖 풍경을 보시며 20년 전과 달라진 서울의 모습에 감탄하셨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드리는 동안 어머니께서 캐나다에서 가져오신 우리 가족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그 사진들을 보며 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오랜만에 딸을 만난 감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도 무언가를 기억해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유독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는 마치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그 눈빛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압구정에 있는 100년 전통의 한정식집에서 상견례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부터 긴장감에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 오신 부모님과 처음 뵙는 시부모님과의 만남이라 여러모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정식집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성우 씨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존경스러워 보이시는 시아버님과 단아한 모습의 시어머님, 그리고 긴장한 듯한 표정의 성우 씨까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시자마자 눈이 커지시더니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셨거든요. 자리에 앉아 테이블을 마주하고 보니 이상하게도 어색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예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대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마치 그곳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는 동안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앨범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우 씨는 아버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님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양가 부모님들의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누셨고 심지어는 서로의 과거사까지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듯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이미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상견례 자리라면 긴장감이 감돌고 서로를 조심스레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시부모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행동하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음식을 골라 제 앞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시아버님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처음 만나는 예비 며느리에게는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탐색하실 법도 한데 시아버님은 마치 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캐나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왔지. 라며 마치 확인하듯 물어보셨죠.
시어머님은 제 말투나 습관까지도 무언가 느낀 바가 있으신 듯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역시 그때랑 똑같네. 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시부모님께서는 제 부모님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말이죠. 특히 어머니의 레스토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님께서는 그 식당 자리가 예전에는 다른 가게였었죠. 라며 너무나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시어머님과 마주쳤는데 그때 시어머님께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보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역시 아무리 봐도 네가 맞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특별한 인연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대해주시나 하고만 생각했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가방에서 낡은 가죽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 자랑을 하시려나 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처럼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공부를 잘했는지 이야기하실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아버님의 행동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앨범을 펼치시면서 시아버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성우 씨의 초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 사진, 소풍 사진, 학예회 사진, 하나하나 넘기실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반응을 유심히 살피고 계셨고 부모님도 왠지 모르게 긴장된 표정이셨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시아버님께서 앨범을 보여주시는 순서였습니다. 보통은 아기 때부터 차례대로 보여주실 법도 한데 굳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사진들을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그것도 학교에서 찍은 사진들을 특별히 골라서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우 씨의 교실 사진을 보여주실 때는 유독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나 살피시는 듯했죠. 그때 시어머님께서는 제 어머니와 계속해서 눈빛을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마치 서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앨범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시아버님의 손길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우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며 웃고만 있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님께서 그 페이지를 펼치셨을 때 저는 그만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몇 날 며칠을 울며 그리워했던 그 졸업사진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앨범 속 초등학교 졸업사진에서 저는 분명히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뒷줄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긴 생머리에 당시 유행하던 앞머리를 하고 있는 제가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입었던 하얀 블라우스의 칼라 끝이 살짝 접혀 있던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우 씨의 가족 앨범일 텐데 왜 여기에 제가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줄 가운데에 앉아있는 선생님 양옆으로 반장과 부반장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성우 씨였던 것입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 6학년 3반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에는 제가 몰래 좋아했던 남자아이가 있었죠.
당시 반장이었던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친절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늘 도와주곤 했었죠. 손이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려 테이블 밑으로 손을 감추었지만 이미 시어머님께서는 제 반응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고 저희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으니까요. 성우 씨만이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20년 전의 그날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이민을 앞두고 있던 제가 얼마나 슬펐었는지, 고백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졸업식 날 몰래 전해주려 했던 편지, 별이라는 익명으로 쓴 그 편지를 결국 전하지 못하고 캐나다로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20년간 간직해온 그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찍은 졸업사진을 저는 줄곧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있었거든요. 가끔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곤 했던 사진이었습니다. 갤러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2003년 폴더를 열자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의 앨범 속 사진과 똑같은 구도, 똑같은 표정들, 그리고 거기 분명히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성우 씨의 어린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폰을 내려놓을 때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담임 선생님께서 자, 하진이는 이쪽으로 오고 성우는 저쪽으로 가자. 라고 하시며 자리를 배치하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우 씨가 종종 제 책상 앞을 지나다니며 슬쩍슬쩍 말을 걸었던 순간들도 기억났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는 제 다리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우연히 만난 남자친구가 20년 전 제가 짝사랑했던 바로 그 아이라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새에 서로를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핸드폰 속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문득 그때 제가 끝내 전하지 못했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색 편지지에 꼬박 하루를 걸려 정성스럽게 썼던 그 고백 편지, 별똥별라는 익명으로 서명했던 그 편지를 결국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편지 이야기가 곧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색해지려는 그 순간 시어머님께서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하늘색의 낡은 편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를 보자마자 20년 전의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가 쓴 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편지가 여기에? 시어머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성우 씨가 졸업식 날 교실 청소를 하다가 제 자리 책상 서랍 안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제가 캐나다로 떠난 후였다고 하셨습니다. 성우 씨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고는 한참을 울었다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웠던 것은 성우 씨도 그날 저에게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용기가 없어 끝내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그 편지도 아직 보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첫사랑을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추억을 고이 간직해 오셨던 것입니다. 성우 씨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진 씨가 그때 그 하진이었어요?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똥별라는 서명의 의미를 물어보시는 시어머님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은 사실 별이 아닌 행성인 경우가 많다고.
과학 시간에 성우 씨가 발표했던 것이 인상 깊어서 그래서 제가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 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성우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전 서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야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대화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20년 전 학부모 모임에서 저희 어머니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매달 있었던 학부모 독서 토론회에서 늘 옆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머니도 기억이 나셨는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계셨는데 이민 준비로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만큼은 꼭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죠. 아버지와 시아버님의 인연은 더 놀라웠습니다. 두 분은 학교 운동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있었던 아버지 축구 모임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팀이셨고 단짝처럼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시아버님은 제 아버지를 승부사 이형이라고 부르시며 당시 골키퍼로서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셨는지 자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가 어머님들이 저와 성우 씨의 관계를 어렴풋이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우 씨가 저를 몰래 바라보는 것을 시어머님이 발견하셨고 그 이야기를 제 어머니와 나누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우리가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야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서로에 대한 마음만 커질까 봐 조심스러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셨답니다. 특히 시어머님께서는 아들이 제가 떠난 후에 얼마나 우울해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졸업식 이후 한 달 동안은 거의 말도 없이 지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발견한 제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0년 전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왔고 그 속에는 저와 성우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03년 2월의 마지막 날, 졸업식이 끝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야 했기에 짐을 싸면서도 내내 학교 교실만 생각났었죠. 특히 성우 씨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이야기로는 그날 성우 씨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졸업식이 끝난 후 제가 떠나기 전에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짐을 싸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고 결국 성우 씨는 하루 종일 빈 교실에서 저를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님께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더 꺼내셨습니다. 바로 성우 씨가 그날 저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였습니다. 성우 씨는 당황한 듯 어머님께 그 편지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이제는 보여줘도 될 때가 됐다며 편지를 펼치셨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 씨는 제가 전학 온 첫날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썼더군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저를 도와주면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하진아,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꼭 용기 내서 말할게. 내가 널 좋아한다고.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성우 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었지만 끝내 전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이
다시 한번 가슴을 젖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민 가기 전날 밤 편지를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밤새 흐느꼈다고 하시더군요. 캐나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성우 씨 생각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이번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20년 전의 아픈 기억을 하나둘 꺼내놓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때처럼 용기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가족들처럼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고 우리 어머니도 그때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시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시어머님께서 20년 동안 저의 소식을 계속 궁금해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의 첫사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제 어머니의 친구분들을 통해 가끔 소식을 듣곤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하시더군요. 더욱 신기했던 것은 성우 씨와 제가 다시 만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지영 과장님은 시어머님의 친구분의 조카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제가 그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은근히 성우 씨를 그쪽으로 취직하도록 유도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것보다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성우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어머님이 왜 갑자기 그 회사로의 이직을 강력히 추천하셨는지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님의 행동들이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된다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죠. 양가 부모님들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닌 20년 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밝혀진 후 시아버님께서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메모를 하시려나 했는데 달력을 펼치시더니 갑자기 결혼식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이미 준비해 오신 것처럼 웨딩홀 예약 가능한 날짜들도 메모해 오셨더군요. 심지어 어머니께서도 캐나다에 계신 친지분들 방문 일정까지 고려해서 날짜를 조율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양가 부모님들께서 이미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꽃까지 기억하고 계셨고 그 꽃으로 웨딩 부케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캐나다에서 웨딩드레스를 가져오자고 하시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드레스 스타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님은 웨딩홀 계약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20년 전 운동장에서 축구하실 때처럼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셨습니다. 두 분 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우 씨와 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우리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결국 그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고백을 뛰어넘어 이제는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우리의 인연을 확인하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운명 같은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속마음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이하진님의 사연을 통해 전하지 못한 마음도 언젠가는 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속마음도 그분에게 닿을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